안녕하세요. 업무의 잔머리망 잔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날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AI 환경, 이 환경 속에서 AI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지 그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요즘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의 물결 속에 살고 있는 게 우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일 새로운 AI 서비스가 소개되고 SNS에서는 누가 AI를 활용해서 어떤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나는 이와 같은 AI를 어떻게 써야 하지? 라는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 자체는 굉장히 신기한데 실생활에 어떻게 연결할지는 아직 선뜻 떠오르지 않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야를 넓혀서 보면요, 우리 이미 곁에는 AI가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잘 쓰고 좋아하는 전자책 서비스인 리디북스의 경우만 하더라도요, 최근에 AI 음성 서비스, 그러니까 책을 읽어주는 서비스 자체는 원래 있었는데 그곳에 AI 기술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 책을 볼 때 듣기 서비스가 있었어요. 들어가며 유능함을 넘어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음성으로 요런 뭐 3명, 민준, 수진, 유나 요런 3명의 음성이 있었는데요. 요 음성, 기존의 음성을 들어보시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법. 어떤 사람들은 아주 힘든 상황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인다. 그들은 적시에 올바른 행보를 하고 파급력을 발휘하는 결과를 얻는다. 이처럼 분명히 제대로 읽어주긴 읽어주는데 굉장히 딱딱한 기계 음성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그런 소리를 읽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추가된 AI 음성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에 AI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AI 음성을 선택을 할 경우에는 확연하게 다른 굉장히 자연스럽게 읽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특히 중요한 순간에 꾸준히 리더의 역할을 맡는다. 당신은 아마 스포츠에서 이런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중요한 경기에서 중대한 상황이 벌어진다. 모든 것이 걸린 순간이다. 감독은 어떤 선수를 경기에 투입할지 결정해야 한다.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제공한다는 거, 이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사진 보정 기능의 경우에도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제 스마트폰에서 어떤 사진을 띄워놓은 상황인데요. 두드러지게 보이는 이 분홍색 자동차, 이 자동차를 선택해서 따로 좀 어떻게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동차를 길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바로 굉장히 쉽게 이 자동차 이미지만 딱 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진 것을 편집을 누르게 되면 자동차에 대한 이미지만 따와가지고 이 선택된 영역 내에서 어떤 직접 그리기라든지 도형 모양을 추가한다든지 등과 같은 편집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바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 이 점도 굉장히 놀라운 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기 메뉴로 봤을 때 이 메뉴를 아래로 내렸을 때 볼 수 있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중에 이런 통역과 같은 서비스 같은 경우가 AI 서비스가 바로 적용이 되어 있는 괜찮은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통역 서비스를 사용을 했었을 때가 수준 높은 통역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 같은 경우는 AI라는 이름을 명시적으로 표시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서비스 중에 생각보다 많은 영역에서 AI 덕분에 크게 성능이 향상된 서비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음악 스트리밍 앱의 맞춤 추천이라든지 유튜브 콘텐츠 추천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부터 놀라운 성능을 보여줬었는데 AI가 발전한 다음에는 더 뛰어난 적중률, 더 뛰어난 취향 저격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AI 번역 서비스라든지 소셜 미디어와 같은 검색 엔진에서 맞춤형 광고 이런 곳에서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는 거,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AI는 오늘날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으며 우리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AI란 영역이요, 가만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는 창의성에 대한 영역은 인간만의 영역이다 라고 여겨왔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AI가 창의적인 작업도 빠르게 점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장 제가 운영하는 채널과 관련해서도요, 제가 만드는 영상의 썸네일, 지금 현재는 썸네일 모두 AI 이미지 생성을 통해서 제 썸네일을 만들고 있고요. 최근에
쓰기 시작한 새 책에 대해서는 이 GPT 도움을 많이 받아서 초안을 많이 정리하고 여기 도움을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책 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글쓰기 보조 영역에 있어서는 AI도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제가 만드는 영상과 그 영상을 올려놓은 블로그 글에서는 그 글과 관련되어 있는 노래를 하나씩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이 영역 또한 제가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었던 수노라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매번 음악을 만들고 그 음악을 하나씩 블로그에 넣어보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분명 많은 직업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도 굉장히 많지만 그것이 과연 지금 내일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일단 부딪혀보고 나에게 맞는 AI 활용법을 체화하는 것, 그것만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AI 서비스, 특히 우리에게 굉장히 범용적인 챗GPT와 같은 제너럴 챗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 같은 경우는 직접 사용해 보지 않으면 실질적인 가능성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근데 실제로 한번 써보다 보면은 사용하기 전과 후의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점 세 가지를 들면은 첫째,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다. 둘째,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도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다. 셋째, 따라서 무언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도전하더라도 그 시작점 자체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이 점들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렇게 AI를 접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답을 술술 잘 내어놓는 AI를 보다 보면 이 AI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AI로 인해 사라질 직무도 굉장히 많이 생기겠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요, 완전한 대체보다는 개개인의 능력 차이를 극단적으로 찢어놓을 것이다. 그런 양극화 현상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을 잘하던 사람은 AI의 도움으로 말 그대로 넘사벽 수준의 성과를 내게 되고 일을 잘 못하던 사람은 AI로 인해 실제 자신이 설 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나만의 전문성을 가지면서 AI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 실력을 꾸준히 다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나만의 생산성, 나만의 결과물을 잘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생존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AI가 아니라 AI와 함께 성장하는 사람에게만 열려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이렇게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AI 서비스가 워낙 다양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AI 서비스를 사용할 때는 과감하면서도 신중한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쓸만한 AI 서비스들 같은 경우는요, 거의 모두가 유료화 서비스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무료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쓰다 보면 한계를 바로 느낄 수 있게끔 그 오묘한 경계를 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대할 때 정말 필요한 서비스라면 과감히 투자할 필요는 있지만 무분별하게 여러 서비스를 구독하면 오히려 디지털 월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거, 이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미 챗GPT 유료 버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수노 유료 버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AI 서비스를 하나씩 쓰다 보니 이것도 유료화를 써야 되나? 라는 것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서비스가 많이 있는데요. 클로드라는 서비스도 유료 버전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젠스파크라는 서비스 또한 유료화를 해서 쓸 것인가 말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자동화 쪽으로 강력한 힘을 내고 있는 N8N, N8N이라고도 하는데 이 N8N 같은 경우는 꼭 한번 써보고 싶은데 아예 무료 버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무료 버전 같은 경우는 내 컴퓨터에 깔아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공부해야 될 양이 좀 많고 24시간 사용을 하려면 내 컴퓨터를 서버처럼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좀 제약 조건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들은 있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서비스가 또 유료 서비스를 꼭 써야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AI 서비스들을 무분별하게 쓰다 보면은 오히려 디지털 월세를 너무 크게 부담하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런 점이 생긴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오늘날 크게 변화한 AI와 함께하는 삶,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가볍게 다뤄봤습니다. 결국 AI와 함께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경험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맞는 AI 서비스, 나만의 활용법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또 필요한 것을 찾아내야 되고, 그 과정에서 AI가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게끔 나만의 AI 서비스 활용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막연한 두려움 내려놓고 우선 한 걸음 앞으로 나가서 부딪혀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미 AI의 시대가 우리 곁에 와 있는 상황에서 이거 피하려고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